가정생명위원회, 그렇죠? 이 가정과 생명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또 하나 생명 지킴이, 흔히 게이트키퍼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게이트키퍼. 바로 우리 사회에 많은 이유로 삶을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살. 이걸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의 존중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생명의 가치를 생각하면서 생명 지킴이의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내용을 또 우리 생명문화학회 회장님이신 우리 임승희 교수께서, 신한대 교수님이세요. 이렇게 특히 그 영국 버밍 맞습니까? 버밍 대학의 사회복지를 전공하신 우리 교수님이신데 이렇게 강좌를 두 강좌를 하게 되는데요. 왜 이런 일을 해야 하느냐? 생명 존중의 사회, 행복한 사회, 자살 예방하는 그런 우리 역할. 우리나라가 지금 OECD 국가 중에 무려 16년간 가장 최고의 자살률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아주 치욕입니다. 그래서 재작년 숫자가 작년에 발표됐을 때 1년에 자살로 사망한 사람이 13,915명. 하루에 36명이 자살로 사망하고 있는 거죠. 이런 사회를 우리가 어떻게 13,195명, 왜 이런 사회를 어떻게 우리가 참 생명 존중의 사회, 행복한 사회로 만들 것이냐 하는 것을 과제로 오늘 강의가 이루어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 안 하신가 봐요. 그 안녕이라고 하는 말이 참 정겹고 좋은 말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사회가 너무 안녕해서 무엇이 안녕인가 하는 것을 잘 모르는, 지금 연배 많으신 분들이 많이 오셨습니다만은 정말 저도 6.25동입니다. 6.25가 나기 한 2달 전에 저도 이제 태어났는데, 그래서 저희 1950년생은 그 숫자가 적어요. 전쟁 통에 데리고 나오다 죽기도 하고 그때도 태어나지도 못하고, 그래서 상대적으로는 사회에서 진출하고 또 실질적으로 이렇게 경쟁에 그렇게 시달리질 않았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너무 시달리니까, 그렇죠. 아마 손자 손녀 보실 때 자식들 키울 때하고 많이 다르실 거예요, 그렇죠. 저도 손녀들 요새 손자 손녀 키우면서 보니까 이건 잘 해봐야 본전이고 조금 잘못하면은 오히려 타박받고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사실 시대가 너무 많이 변했어요. 너무 잘 살게 이렇게 돼서 정말 곳곳에 CCTV가 있고 그래가지고 우리 그 생활하고 할 때는 도둑도 많았잖아요. 요새는 도둑이 있을래 별로 없는 것 같아요. CCTV가 곳곳에 있으니까 그거 다시 다 돌려보면은 나오잖아요. 그리고 저도 이제 지금 저쪽 어제 이제 손흥민이 월드컵 경기장에서 이제 축구했는데 보셨어요? 네. 저 그 근처에 삽니다. 거기서 전철을 타고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역으로 와서 여기 오는데 1시간 반 조금 더 걸리는 것 같아요.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저도 차를 가져올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타고 오면서 보면은 이 동두천 여기까지 오는데 사실 그 한 90%는 연세 많으신 분들인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근데 우리 사회가 이렇게 좋아지고 안녕한데도 정말 안녕하지 못한 그러한 모습들이 너무 많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오늘 주제가 생명 존중, 그다음에 자살 예방 이런데 생명 존중이라고 하는 말은 그렇게 참 우리에게 좋은 말인데 왜 그 뒤에 자살이라고 하는 말 그리고 그것을 예방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그 꼬리표가 붙었을까? 이 부분을 조금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시작을 하면서 여러분들 뭐 책에도 있지만 책 보시지 않아도 돼요. 우선 그냥 그 편안하게 우리가 안녕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마음의 건강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새 살기는 잘 살아요. 아파트에 가도 차 한 대 가지고 있는 분들이 오히려 두 대를 가지고 있는 분들보다 이렇게 많지 않은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아파트 주변에 빌라나 이런 데 사는 분들은 그야말로 주차할 데가 없어가지고 전쟁이에요. 잘 사는 거죠. 잘 사는데 마음은 건강하지는 못해요. 마음은. 그래서 우리가 생명 존중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이 건강해야 다른 사람을 건강하게 쳐다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내 생명을 지켜야 다른 사람의 생명도 지킬 수 있는 건데 아까 게이트 키퍼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게이트는 문이란 말이거든요. 문지기라는 뜻이에요. 생명의 문지기. 사실 선진국에 갈수록 옆에서 사람이 칼에 찔리면서 몸부림치고 소리쳐도 게이트 키퍼 역할을 해준 그 사람의 생명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답니다. 아마 우리 사회도 비슷할 것 같아요. 점점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냐? 마음의 건강. 그래서 제가 우선 하여간 코로나19와 함께하는 마음의 건강 지키는 7가지 수칙. 그래서 이거 한번 그냥 쉬 훑어보고 넘어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로 인해서 변화된 그러한 일상을 받아들이세요 하는 그러한 얘기예요. 코로나 일상. 그래서 이제는 저희는 이제 많이 코로나가 10,000명 이내로 내려갔고 이제 점점 이렇게 해서 거의 감기 수준에 이제 감기약 먹으면 될 정도로 코로나에 걸려도 먹을 수 있는 약이 감기약처럼 많아지면 그렇게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변화는 한 2, 3년 동안 우리가 정말 너무 그 코로나에 짓눌려 살았었기 때문에 이 변화된 이제 새롭게 변화된 그 일상이 어떨 것인가. 지금 뭐 점점 더 물가도 올라가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항에서는 지금 미국 가는 비행기 값이요. 옛날에 비즈니스 가격으로 올랐어요. 비행기 표는 많이 늘어나지 않는데 그래도 이제 코로나에서 탈출해서 그동안에 정말 못 가봤던 그런 여행도 가겠다. 그 다음에 만나지 못했던 그러한 그 부모, 형제, 친구들 만나야겠다. 또 일들도 그동안에 못 봤으니까 뭐 그러면서 굉장히 많았어요. 제 그 둘째 며느리가 칼의 승무원이에요. 여승무원인데 아주 뭐 그냥 아주 바빠요. 그래서 승무원 가족들은 뭐 그냥 좀 그 돈 조금 내고 타기도 하는데 그렇게 탈 수가 없어요. 그럴 정도로 그 승객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변화된 일상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많은 전문가들이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여기 함께 계신 분들도 우리 가정에서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우리 사회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것이 생명 존중의 새로운 더 좋은 분위기를 만들까? 아니면 더 팍팍한 사회를 만들까? 이거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나친 걱정은 하지 말아라. 뭐 이미 이제 코로나에 대해서는 지나친 걱정 안 하실 때가 됐다고 다 느끼실 겁니다. 그다음에 규칙적인 생활을 하세요. 뭐 코로나 때문에 너무 이렇게 움츠고 있었지만 이제는 새로운 어떤 그 분위기 속에서 규칙적인 생활을 하자. 그리고 마음이 즐거워지는 취미나 여가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다.
뭐 코로나 때문에 사실 사람들도 만나기 힘들고 뭐 그랬는데 이제는 이제 아마 그 대포도 한잔 하시고 그다음에 요양원에 모셨던 그런 부모님도 가서 뵐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좋은 그러한 시간으로 다시 만들어 나갈 수가 있는데 내 자신의 마음이 좀 즐거워지는 취미나 여가 시간을 다시 가질 수 있도록 일상으로 회복되는 그러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신체 활동이 잘 돼야 마음의 건강도 지켜진다는 거고 친구, 가족, 주변 사람들하고 소통을 이어가자. 그래서 정말 그 코로나에 지친 우리의 삶을 좀 아주 활성화시키는 그런 노력을 함께 했으면 좋겠다. 뭐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요즘 뭐 그 아파트에서도 그 아래 위층 사이에 잘 모르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코로나도 다 같이 이렇게 물리치고 했으니까 우리 아파트에서도 새 웃음소리가 나오게 합시다 하는 그런 운동을 좀 벌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겼을 때에는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래서 뭐 여기 뭐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만든 그러한 그 센터도 있고 요거는 1577-0199입니다만은 뭐 여러 가지 그 도움을 청하는 거기 있는데 그것을 나도 모르니까 남을 알려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데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조금 좀 그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우선은 이제 더 자세한 그런 내용들,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대응 이러한 것은 제 다음에 우리 전문가이신 임승희 교수님이 더 잘해주실 것으로 보고요. 자살 현황을 아까도 우리 윤정현 사무총장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1992년 이후에 굉장히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 재작년이죠. 2020년 자살자 수가 10만 명당 25.7명 해서 1988년에 그 3.6배로 늘어났다. 특히 이때 88년 이때보다 늘어나면서 특히 IMF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었던 98년, 그다음에 2009년 이후에 급증해서 2004년 이후에 OECD 국가 중에 우리가 1위가 돼서 이제 아직까지 1위를 놓쳐본 적이 없다. 자랑스럽죠. 그렇죠? 우리가 OECD 국가 중에서 1위인 자살률을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자랑스럽습니까? 이게 수치스러운 겁니다. OECD라고 하는 거는 이제 좀 잘 산다고 하는 그런 나라들이죠. 그러니까 선진국 수준의 그런 나라들이 보통은 한 10만 명당 12명 정도가 자살을 하게 되는데 우리는 25명이 넘으니까 2배가 넘는다는 거고요. 여기서 이렇게 여기 표를 보시면은 쭉 그냥 이렇게 한 자리 숫자였다가 두 자리 숫자로 넘어간 게 98년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IMF 때문에 그렇게 됐고 그래가지고 계속 올라가다가 2008년 금융위기가 또 오고 했을 때는 더 높아져가지고 2009년에는 31, 그다음에 2011년에는 31.7%까지 7명까지 이렇게 정점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을 우리 소개를 해주실 때 한국종교인 평화회의라고 제가 사무총장을 한 20년을 했습니다. 그래서 7개 종단을 다 이제 서로 큰 종단도 있고 작은 종단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말을 할 때도 순서로 가나다 순으로 해줘야 돼요. 개신교, 불교, 원불교, 유교, 천도교, 천주교, 한국민족종교협의회 이렇게 아주 7개의 종단이 큰 거예요. 뭐 7대 종단이라고 하다가 요새는 그 대자라는 말을 빼고 7개 종단 이렇게 이제 겸손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얼마 전에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 하고 이 7대 종단의 수장님들이 이렇게 해서 이제 점점을 하셨죠. 오찬을 하시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우리 사회 전체의 어른으로서
그래도 우리 정단의 각 수장님들이 이렇게 버티고 계셔 주셔야 우리가 어려울 때 또 힘들고 할 때 잘 헤쳐나갈 수 있는데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런 거였어요. 특히 이제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초까지는 뭐 김수환 추기영님, 강원영 목사님, 송월주 스님 뭐 이런 분들이 계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정단 이 어른들이 크게 이렇게 잘 우리 국민들의 눈에도 비치고 그랬는데 요즘은 좀 정단 수장님들도 그때만큼 이렇게 국민들에게 가까우신 분, 가깝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 우리 사회가 평준화되는 것은 좋은데 그 권위 이러한 것이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좀 많이 낮아지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것을 설명드리는 이유는 조금 전에 이렇게 말씀드린 게 보면은 2003년부터 이제 확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자살률이 이제 막 늘어나는 겁니다. 이 88년보다는 3배가 늘어나서 이렇게 이제 쭉 올라오는데 그게 2003년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저는 몰랐어요. 그때 사무총장을 하면서도 몰랐었는데 그때 우리가 종교계가 2003년 12월에 그 동작대교회에서 이제 그 어린 그러니까 부모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그 미성년 부모가 그 어린 남매를 한강에다 던진 거예요. 죽인 거죠. 그래서 우리 사회에 충격을 줬는데 이 사건뿐만 아니라 하여간 이때 생명 경시 풍조라고 하는 것이 점점 더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한국종교평화회의에서 특히 2004년 이후에 우리 종교계가 솔선수범해서 생명 살리기 운동을 벌리자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게 굉장히 필요했구나. 자살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의 우리 사회의 어떤 생명의 기운이 이상하게 이제 일탈하는 거예요. 일탈해. 그 자살하는 모방 자살 뭐 이렇게 많아지는 것은 그 사회가 뭔가 혼돈스러워지는 거죠. 그렇죠? 생명에 대한 존중 이러한 것이 막 사라져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생명은 사랑입니다. 생명 존중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회는 사랑이 메말라가는 사회 아닙니까? 그래 뭐 여기 이제 쭉 정말 생명이 축복인. 그런데 이 어린 부모에게는 그 소중한 자기 자식이 남매가 부담스러웠겠죠. 그렇죠? 제대로 결혼도 못한 그런 상태에서 그래서 정말 이 생명 존중 캠페인이라고 하는 것이 이때부터 종교계를 중심으로 해서라도 나타나게 된 것은 다행이었다고 보여지고 이 한국 사회가 IMF 충격을 벗어나지 못하면서 여러 가지 실업 사태, 가정 파괴 그렇게 해서 직접적인 피해가 미쳤을 때 그 피해로부터 자기 자신을 스스로 보호할 수 없는 그러한 취약 계층이 많이 나타나게 되고 그러한 그 병리 현상에 대해서 우리 종교계가 경종을 울려야 되겠다 이랬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생명 존중을 위한 그러한 캠페인 모임을 이때 여기 서울의 대학로예요. 여기가 대학로에 여기 연극 공연장들이 있고 그런데 거기에 이제 큰 좀 공간이 있는데 여기에서 각 종단에서 오신 분들이 수장님들을 비롯해서 함께 이렇게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어린 남매가 이제 이 한강으로 이제 던져졌었기 때문에 KCRP 그 한국종교평화회의에서 청년들이 나섰어요. 청년들이 나서서 그 한강의 동작대교에서 그랬었네. 동작대교에서 어린 부모에 의해 강물에 던져져서 사망했던 어린 남매의 3.7제를 맞아서 2004년 1월 8일 정오에 이들의 그 어린 넋을 위로하는 못다 핀
어린 영혼들을 위한 위령제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러한 것이 뭐 사실 여기서 이제 이 국화꽃도 던지고 뭐 이렇게 했었지만은 이게 이제 언론에 이렇게 나오면서 우리 사회 경종을 울리고, 아니 우리 사회가 지금 거기까지 갔어요? 하는 그러한 그 느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동작대교에다가 못다 핀 어린 영혼들을 위한 위령제, 그래서 우리 모두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근데 왜 우리 엄마 아빠는 우리를 버렸을까요? 버리는 것도 그냥 버린 것이 아니라 왜 한강에 던졌을까요? 그리고 이때 또 같은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 기억하시나요? 2003년이었어요. 2003년 2월 18일에 이 화재 참사로 돌아가신 분들이 192명이었어요. 그래서 이 192명을 추모하는, 일주기를 추모하는 기도회를 여기 아마 성당이었을 거예요. 성당에서 하고 그때 이제 각 종단의 성직자분들 이런 분들이 함께 모이셨고, 그리고 현장에서 여기 대구 지하철역이죠. 이 지하철역 그 광장에서 참사 현장에서 추모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 우리 총장님께서 주셨지만 2020년도에는 조금 줄어가지고 13,195명이 자살을 했는데, 이 숫자는 하루에 36명이 죽는다는 얘기예요. 자살로. 그러면은 40분마다 한 명이 자살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저희 집에서 여기 우리 평생교육원까지 오는데 1시간 한 40분 걸렸어요. 그러면 그 사이에 몇 명 죽었을까요? 3명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목숨을 자기가 끊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죽는 것뿐만 아니라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자살에 성공하지는 못하지만 말이 좀 어폐가 있죠. 네. 그런데 실제로 시도하는 사람은 그보다 20배가 넘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살을 한 번 했던 사람은 또 그 유혹에 또 넘어간대요. 재시도하는. 자살 6번 시도 후에 성공한 사람이 있대요. 본인이 얘기했겠어요? 죽은 다음에? 못했죠. 누군가가 한탄스러운 그러한 말로 전한 것이죠. 저 사람 자살을 6번 시도한 끝에 죽었대. 누군데? 이로 인해서 이 자살하는 사람은 만여 명 정도에 지나지 않지만 그 가족들까지 합치면은 자살 가족은 뭐 시도하는 사람들 다른 수백만 명이 이 자살이라고 하는 그 소용돌이 속에 묻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인 인구의 약 10% 정도가 자살과 직접 맞닥뜨릴 수 있는 그러한 그 환경에 있다는 것이고, 이로 인해서 나타나는 경제적인 손실이 6조 5천억 원까지 된답니다. 저는 뭐 너무 그렇게 센 그 단위는 몰라요. 제가 이거 지금 보면은요 좀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 2011년부터 이때까지로 이렇게 해서 이제 2011년이 제일 그 높았어요. 31.7. 그래도 다행히 조금씩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내려오고 있어가지고 지금 이제 2020년까지 왔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이제 사망자 수, 그 다음에 뭐 10만 명당 몇 명 수 이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근데 지역별로 보면 저는 아주 재미있는 게 서울이 자살률이 제일 작아요. 그 이상하죠. 제일 많을 것 같은데. 경기도 21.9%였어요. 2019년에. 서울이 제일 낮았고 인천 뭐 하고 제일 높은 게
충청남도 이 양반들께서 왜 그렇게 그 자살이 많으신지 모르겠어요. 충청남도 북도 다 높아요. 29점 여기는 24지만은 이렇게 해서 쭉 있는데 요게 이제 2020년이에요. 2020년은 경기도가 20.8%네요. 그런데 그 앞에는 21.9%였죠. 그러니까 조금 떨어졌죠. 그렇죠? 조금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2019년과 2020년의 경기도 시, 군, 구별 연령 표준화 자살률이에요. 이게 그래서 보면은 전체가 그 2019년도에는 21.9%였는데 2020년에는 20.8%로 떨어졌어요. 그런데 여기가 동두천시예요. 동두천. 여기 뭐 다 뭐 그 경기도 뭐 워낙 넓어 가지고 이렇게 시군이 많죠. 많은데 동두천은 2019년에 20.4%였어요. 그런데 2020년에는 36.4%로 올라갔어요. 아마 전국적으로도 제일 많은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왜 동두천이 사실은 여러 가지 다 잘 돼 있는데 왜 자살률은 높았을까? 이거 한번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원장님도 이게 사실이냐 한번 좀 따져보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게 수치로 이렇게 나타나면 좀 명예스럽지 못해요. 그렇죠? 명예스럽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동두천에도 동두천 안에 자살예방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다 있어요. 열심히 하고 계세요. 저도 들어가서 그 저기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니까 아주 잘하고 계시는데 이상하게 이 비율은 제일 높았어요. 요거는 좀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뭔가 이제 가정으로 이렇게 돌아가셨을 때 야, 우리 동두천이 이런 불명에서 빨리 벗어나야지 않겠냐. 우리가 이웃에 대한 그런 관심을 좀 더 가져보자. 종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종교 안에서 또 직장에 나와도 어디서든지 특히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은 이제 그 노인회관이라든지 그다음에 동네 이런 그 마당에서 이런 말씀들 좀 하시면 좋겠어요. 뭐 이제 이런 그 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느냐 막을 방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 이 그 기사에서는 뭐냐면 아마 이 사람이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에 7천만 원에 대한 빚에 쪼들렸는데 아마 개인 회생 그 절차를 밟은 것 같다. 그런데 개인 회생보다도 이것으로도 안 되는 사람들은 개인 파산 제도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개인 파산 제도를 하면은 개인 회생보다는 뭔가 해결이 쉽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몰랐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 하고 이제 이 기사에서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닌데, 근데 자기가 힘들어지게 되면은 내 눈에는 안 보여요. 죽고 싶다는 생각만 나지 이걸 어떻게 헤어날까 그런 용기가 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남들이 나에게 보여주는 시선 그다음에 압박감 여기에 찌달리다 보면 그러니까 그건 옆에서 도와줘야 돼요. 옆에서. 그래서 그 본인에게는 삶의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고민하지 말고 연락 주세요. 해서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393 이게 이 상담 전화예요. 여러 가지 우리 사회가 사실은 잘 살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해외에 나가 보면 우리나라가 정말 잘 산다는 거 느껴지지 않으세요? 화장실 찾기 힘들잖아요. 다 돈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와서 우리 지하철을 보고 놀라는 거예요. 특히 지하철에 있는 화장실. 아니, 이건 무슨 호텔 화장실도 아니고. 아니 그 한국 사람들은 돈을 쓸 데가 없어서 여기다 쓰나? 응? 그런 데는 거예요.
우리가 돈 쓸 데가 없어서 거기다 씁니까? 아니에요. 마음 건강 위해서. 요새 지자체 애들이 아주 열심히 하잖아요. 주민자치센터 가면은 못할 게 없어요. 교육이니 뭐니 다 그렇죠. 그렇게 잘 살고 있어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제도 이러한 것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게 안 될까? 왜 우리 동두천에서는 이런 걸 제대로 활용을 안 했을까? 그래서 자살률이 높았을까? 뭐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 검사도 자살한다니까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이 경우에는 뭐 너무 엄청난 그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자살 추이가 이제 이게 사망 원인인데 사망 원인 중에서 부동의 1위는 암이에요. 암. 그런데 그리고 2위도 뇌혈관 질환. 그러니까 이제 저희 사람도 한번 그냥 왼쪽으로 한번 왔었는데 그 다음에 심장 질환. 뭐 부동의 이 뇌와 심장이에요. 2, 3위가. 그런데 4위가 2005년부터는 자살이 4위로 올라가 가지고 부동의 4위예요. 부동의 4위. 뭐 제가 말씀드렸죠. OECD 회원국의 연령별 자살률. 요거는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10대는 뉴질랜드가 제일 높대요. 20대는 핀란드가 높답니다. 왜 그런지. 핀란드 잘 사는데 북구에 아주 복지가 잘 돼 있어요. 뉴질랜드도 잘 돼 있어요. 근데 10대, 20대는 다른 나라한테 뺏겼는데 30대, 40대는 우리나라가 도로 차지했어요. 자살 1등. 다만 50대는 우리가 뺏겼어요. 리투아니아한테. 근데 60대, 70대는 뭐 우리나라가 아주 세계의 천장을 뚫었어요. 자살 동기를 보면 남자는 정신적 어려움, 경제적 어려움, 육체적 어려움. 여기에 이제 연령별로 조금 달라요. 10대에서부터 30세까지는 정신적 어려움이 제일 힘들대요. 자살의 그 동기가 됐어요. 60세 그러니까 중장년은 경제적 어려움이에요. 그 다음에 60세 이상은 육체적 어려움. 그러니까 건강 지키셔야 돼요. 그런데 여성들은 정신적 어려움이 제일 큰 자살의 원인이래요. 여성분들이 그렇게 고민이 많으세요? 그런데 제일 그래도 옆에 있는 분들하고 뭐 말씀 많이 하시는 분들은 여성분들이신데 왜 그럴까요? 뭐 한국의 자살 원인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했어요. 노인의 건강 상실 그리고 노인 빈곤. 근데 사실은요, 제 친구도 홀로 있는 그 친구도 저하고 나이가 같죠. 그런데 나라에서 주는 돈으로 먹고 살기는 괜찮아요. 그냥 조그만 10평이든가 10평이 좀 안 되든가 그것도 나라에서 줬어요. 그런데 빈곤보다도 더 힘드는 게 고독함이래요. 외로움. 뭐 자살 경로 뭐 이런 거 그냥 뭐 보시면 그냥 그렇겠다 싶으실 거예요. 넘어가요. 그러니까 자살자의 93%가 신호를 보낸대요. 신호를 그냥 죽고 싶어가 아니고 우리 보통 뭐 부모님들 맨날 죽고 싶다 그러지만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입에 달고 다니는 그런 죽어야지 뭐 내가 나이 많으면 죽어야 돼 이런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자기가 못 견디는 그러한 그 자살에 임박한 사람들은 사전에 신호를 보내는데 그 가족들이 못 알아챈대요. 그리고 알아채도 핀잔을 주는 거예요. 왜 그래 왜?
아니야, 엄마 왜? 뭐가 어때서 그래? 뭐 이런. 그럼 핀잔 좀 쑥 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자살 징후자에게는 그런 이야기를 할 때 공감하고 해야 된다. 그리고 그런 얘기할 때 말을 끊지 말고, 그다음에 내가 충격받았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포용을 해주는 거예요. 뭐 부담 주는 그 이야기로 꼬치꼬치 캐묻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자살하면 안 되는 7가지 이유, 그 뭐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것 같고, 이 BTS가 그 세계를 사로잡고 있잖아요. 그 BTS의 그 노래의 가사가 세계적인 그 청년들 또 아미들이라고 하는데 그 팬들한테 그렇게 마음의 위로를 주는 거예요. 그냥 BTS가 그냥 BTS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정말 저도 좋아하는 팝송에 있는데 비틀즈의 뭐 팝송도 좋은 것들은 다 가사가 좋은 거예요. 정말 가사가 좋은 거예요. 이메이진 뭐 상상을 해봐라 뭐 하면서 뭔가 희망을 주고 하는 그러한 그 가사인데 BTS가 비틀즈 못지않게 지금 세계에 그러한 영감과 그 다음에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미국에서는 BTS가 이제 지난번에 유엔 연설을 했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엔 그 수업에 BTS를 활용을 한대요. 활용을 하는데 Find your name. 네 이름을 find 찾아라. 너 이름 있어. 너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니야. 그러니까 그게 BTS의 그 가사 속에 그게 있는 거예요. 정말 나도 내 이름이 있지? 왜 나는 나를 잊고 있었을까? 그리고 and find your voice. 네 목소리를 네가 다시 발견해봐. 그리고 and 이 해시태그를 하면 더 강조하는 거죠. Speak yourself. 너 스스로를 얘기해. 외로워하지 말고 괴로워하지 말고 얘기해. 그래가지고 그 뉴저지에 있는 그 퍼누드 중학교에서 로봇 학 수업을 하는 이 교수가 있는데 선생님인데 칠판에 이 말을 썼다는 거예요. 쓰고 정말 학생들한테 미국 최근에 그 초등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 난 거 아시죠?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물론 걔는 자살하지 않고 거기서 다시 총 맞아 죽었지만 자살할 정도 이상의 용기가 아니면 그거 못해요. 요번에 BTS가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에 돌아가가지고 초청을 했어요. 아시죠? 참 저는 너무 기가 막혔어요. 근데 백악관을 가가지고 백악관으로 초청을 해서 갔는데 그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기 전에 백악관에 기자실을 갔어요. 기자실에. 근데 기자실에 갔는데 기자실에 보통 때에는 기자들이 이거에 한 3분의 1 정도도 안 모였었대요. 그런데 BTS가 온다 그러니까 기자들이 그냥 때로 몰려왔어요. 그래가지고 지네들이 질문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다 사진 찍기 바쁜 거예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거는 바이든 대통령이 왜 초청을 했냐? 아시아계에 대한 증오와 혐오와 범죄가 너무 심해지니까 이걸 근절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BTS를 초청을 해서 같이 의견을 나누자고 했다는 거예요. BTS가 이때 여기에서 이 기자들한테 무슨 얘기를 해줬느냐? 옳고 그름이 아닌 다름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평등은 시작됩니다. 다름을 인정한다. 저희 그 KCRP에서요, 한국종교인평화회에서 한국종교계를 대표해서 2012년부터 이웃종교화합주간 행사를 했어요. 이웃종교화합주간. 그러니까 이제 타종교라고 얘기를 안 하고 우리 한국종교계는 공식적으로 이웃종교라는 용어를 씁니다. 아시겠죠? 이웃종교. 그래서 그러면서 표어를 뭘 내세우느냐 하면 다름이 아름답다. 다름이 아름답다.
다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다름이 아름답다. 다름이 아름답다. 다름이 아름답다. 예. 이 다름이 아름다움. 근데 저는 깜짝 놀란 게 BTS가 가서 다름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모든 게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너무 기특하죠. 그렇죠? 너무 기특해. 우리는 모두 각자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공동묘지에 가면 거기 묻혀 있는 분들의 역사 하나하나가 엄청난 역사예요. 그렇죠? 역사 없는 분들, 그분들 다 다시 깨어나면은 책 한 권 쓰고도 남을 거예요. 모두 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 얘기가 오늘 한 사람 한 사람이 의미 있는 존재로서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기 위한 또 한 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시아인을 포함해서, 아프리카인을 포함해서, 무슬림을 포함해서, 장애인을 포함해서 그 한 걸음, 그 첫 걸음, 백악관에서부터, 내가 있는 곳에서부터. 그래서 우리가 이웃사랑, 노하우라고 하는 게 뭘 어떻게 하는지 그 방법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웃사랑.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우리 안에 장벽 허물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안에 장벽을 허물자. 내가 해방되고 남도 해방되고 함께 연대할 수 있는, 공감과 연대, 공존하는, 평화 공존하는. 그래서 남의 말을 경청하면서 차별을 없애고, 다름이 아름답다. 오픈 마인드, 내 마음을 열어서 남의 의견을 존중을 하고 다른 의견도 존중을 해주고, 사회적인 관심을 넓히고, 그리고 혐오를 넘어서 폭력은 줄이면서 따뜻함을 감싸고, 그 다음에 위를 거꾸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해놓으면은 미가 위가 되는데, 우리보다는 내가 적어야 돼. 나보다는 우리를. 그래서 뭐 시간이 이제 많이 갔으니까 이런. 여러분 요새 우리들의 블루스 보셨어요? TVN이라고 거기에 제주도에서, 여기 지금 굉장히 화려한 멤버들이 나와요. 그 스타들이 전부 다. 그런데 이 다운 증후군을 앓고 있어요. 여기에서는 영인데 얘가 동생이에요. 오히려 영옥인데, 이 다운 증후군인 그 언니를 이 영옥이가 보살피면서 얼마나 힘드는지. 지가 결혼할 사람을 만나서 처음에는 얘를 보고 결혼하겠다고 생각한 사람이 네 언니 그래도 내가 돌볼 수 있어 그러는데, 그 같이 생활을 조금 해보다가는 다 헤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많이 이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같이 이제 해녀 생활을 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얘는 못해서 그 이혼을 밥 먹듯이 하고 왔대. 이런 소문이 퍼지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언니를 돌보느라고 그런 일을 당하는 거예요. 여기 제가 그래서 이 발달 장애인데 아동을 돌보는 가족의 비극은 지금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도 20대 딸이 중증 발달 장애인인데 딸을 숨지게 하고 자신도 죽으려고 한 엄마가 재판에 넘겨졌고요. 5월 23일이면 얼마 안 됐죠. 발달 장애인 아동과 40대 엄마가 서울 아파트 화단에서 추락한 채 발견됐습니다. 자살한 거죠. 뭐 같아요? 다 손잡고 있죠, 그렇죠? 네. 이것은 의사가 환자의 손을 잡아주고 있어요. 의사는 면허가 있어야 되지만 내가 이웃의 손을 잡을 때는 면허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옆에 정말 노인들끼리 또 옆에 노인을 이렇게 돌보는 손, 면허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사회가 정말 인간다운 사회가 되려면은 님비 현상도 없어져야 되고 빈피 현상도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님비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 동네에 아파트 값 떨어지니까 그 뭐 오면 안 돼 하는 게 님비 현상이에요. 빈피 현상은 우리 동네에 그게 와야지만 우리 그 땅값이 올라. 그러는 게 빈피 현상이에요. 이런 그 우리의 사회적인 이기주의를 우리가 넘어서야 된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고요. 제가 요거는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노인들이 자살률이 높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존경받는 노후를 위한 노력을 하다 보면 그걸 넘어설 수 있어요. 첫째, 클린업. 이건 뭐냐면요. 제가 이제 읽어드릴게요. 나이 들수록 집과 환경을 모두 깨끗이 해야 한다. 분기별로 주변을 정리정돈하고 자신에게 필요 없는 물건을 과감히 덜어내야 한다. 저도 요번에 이사하면서 보니까요. 많이 버렸는데도 또 많아요. 예? 지금 쳐다보지 않는 게 99.98% 돼요. 예. 귀중품이나 폐물은 유산으로 남기기보다는 살아생전에 선물로 주는 것이 효과적이고 받는 이의 고마움도 배가 됩니다. 그런데 자식들한테 다 주고 나면 나중에 내가 거지 된다. 뭐 그런 것도 있어요. 적당히 조절을 해야죠. 둘째, 드레스업. 항상 용모를 단정히 해서 구질구질하다는 소리를 듣지 않도록 해야 된다. 입은 거지는 얻어먹어도 벗은 거지는 얻어먹지 못해요. 그렇죠? 젊은 시절에는 아무 옷이나 입어도 괜찮지만 나이가 들면 비싼 옷을 입어도 좀처럼 티가 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깨끗이 빨아서 입어야 돼. 셋째, 샷업. 말하기보다는 듣기를 많이 해야 된다. 노인의 장광설과 훈수는 모임의 분위기를 망치고 사람들을 지치게 만든다. 말 대신 박수를 많이 쳐주는 것이 환영받는 비결이다. 그다음에 네 번째 뭐예요? 쇼업이죠. 이건 뭐냐면은 회의나 모임에 부지런히 참석하자. 집에만 집거하며 대화 활동을 기피하면 정신 육체 모두 병든다. 동창회나 향후에 옛 직장 동료 모임, 익숙한 모임보다는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는 이색 모임이 더 좋다. 요새는 그냥 익숙한 사람들끼리만 만나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넓혀야 되는 거예요. 다섯째, 취업. 언제나 밝고 유쾌한 분위기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 지혜롭고 활달한 노인은 주변을 활기차게 만든다. 유머 한 가지를 곁들일 수 있으면 더 말할 것이 없다. 근데 저도 유머가 없어요. 유머 있는 분들 저는 그렇게 아주 부러워요. 근데 핸드폰 속에 유머가 다 있어요. 오늘의 유머하면 거기 막 여러 가지 나와요. 그거 하나 이렇게 해보시고 잠깐 이렇게 했다가 한마디 해주시면 다 웃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좋은 나라예요. 그 다음에 여섯째, 폐업. 돈이든 일이든 자기 몫을 다 해야 된다. 지갑은 열수록 입은 닫을수록 대접을 받는다. 요거 멋있죠? 한번 해볼까요? 지갑은 열수록 입은 닫을수록 대접을 받는다. 우리 대접 받읍시다. 그리고 우선 자신이 즐겁고 가족과 아래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환영을 받으려면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갑을 열어야 또 좋아하더라고요. 손자 손녀들이. 그 다음에 일곱 번째, 기법. 포기할 것은 과감하게 포기해라. 이게 제일 중요하대요. 이제껏 내 뜻대로 되지 않은 세상 만사와 부부 자식 문제가 어느 날 갑자기 기적처럼 변모될 리가 없다. 되지도 않을 일로 속을 끓이느니 차라리 포기하는 것이 심신과 여생을 편하게. 포기할 줄 알아야 된다. 노인네들이 고집이 떨어져 포기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포기할 줄 알아야 내가 커지는 거.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노인 일자리도 공익 활동 재능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이 재능 나눔이 좀 작아요. 재능 나눔을 통해서 삶의 보람을 느끼시는 노인들이 많아야만 됩니다. 이게 농어촌에서는 자살 예방을 위해서 농약을 먹고들 많이 돌아가시니까 농약을 이렇게 따로 보관을 해요. 여러 가지로 우리 사회 참 많이 좋아져 있는데도 하여간 그런 일들이. 중요한 것은
우리 예산이 일본의 2.1%에 불과되는 거예요. 지금 많이 하는데도 그렇다는 거예요. 사회 안전망을 확충을 하고, 그래서 경남에서 처음 여기서 사람들이 많이 떨어져 죽으니까 이 난간을 이게 둥그렇게 해가지고 올랐으면 미끄러지게 만들었어요. 못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해요. 마포대교도 이렇게 높인 거예요. 투신을. 그래서 많이 줄어들었대요. 자, 자살은 감염병입니다. 메르스처럼 국가가 예방 대책에 나서야지만 그 자살을 막을 수 있다. 그래서 자살 예방 정책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그 자료집에 다는 아니지만 골자는 다 들어가 있으니까 집에 가셔가지고 좀 보세요. 예, 자살해야 돼요? 아니죠. 우리 이웃이 자살하면 안 되죠. 우리 가족이 그러면 더 안 됩니다. 이제 생명 존중은 우리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의 그 사랑을 이 세 가지 생명사랑 문화 만들기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웃는 얼굴, 관심, 작은 실천, 이것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따뜻한 말 한마디, 웃는 얼굴, 관심, 작은 실천, 생명사랑 문화 만들자. 희망의 전화 1393. 네, 우리가 알아야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제가 좀 어려운 자살에 대한 얘기지만 그보다는 생명 존중이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말씀 드린 거예요. 그렇죠? 우리 다 같이 생명 존중의 게이트 키퍼가 되기를 다 같이 그러한 결심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동두천이라는 데가 제가 이렇게 와본 적이 별로 없는데 이렇게 와보니까 굉장히 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좋은 건물에, 그리고 이렇게 바쁘신데도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와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 두 강의를 잘 들으셨겠습니다만은 저는 뭐 생명만큼 소중한 게 어디 있습니까? 자, 생명은, 인간의 생명은 지구보다도 무겁고 우주보다도 소중한 이 소중한 생명이 지키고 살리는 것이 저는 국가의 가장 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행자부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어떻게 이 좋은 세상을 하루에 36명씩이나, 저는 소리 없는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36명씩 죽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소중한 생명을, 특히 30대, 20대, 10대 어린애들도 사망률 1위가 자살해요. 다들 아시지만은 너무너무 안타까운 젊은 사람들이, 우리 공군 중사 이혜림 중사라고 들어보셨어요? 작년에 딸을 군대 보냈는데 어떻게 군대에서 시집간 가래를 갖다가 그냥 남자들이 성폭행, 성희롱해서 그래서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직도 장사를 못 지내고 있어요. 1년이 넘는데도. 그만큼 자살하게 되면은 다른 사고하고 전혀 틀립니다. 교통사고나. 이 자살하게 되면 남은 유가족은 못 삽니다. 딸이 죽었는데, 아들이 죽었는데 어떻게 부모가 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젊은 사람들은 예전의 사람들 같이, 옛날에는 이 생명이 얼마나 소중하고, 근데 너무 쉽게 인명경시, 자기 목숨을 그냥 내가 죽어버리면 되지. 그래서의 여기 계신 분들이 관심을 갖고 주변에 딸들, 특히 손자 이런 애들, 이웃들 관심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괜찮니? 그리고 여기 손주들 키우지만은 공부 못하면 어때? 저도 손주가 좀 떨어지면 어떠냐고.
BTS가 대학을 나왔습니까? 우리 BTS 아까 말씀하셨던데 노 칼리지. 어저께 뛰었던 손흥민이가 대학을 나왔어요? 노 칼리지. 대학 안 나왔습니다. 저는 그 BTS RM이라고 김남준 걔가 유엔에서 영어로 하는 그 굉장히 그렇게 뭐 대학 나 공부 잘하라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 들어요. 그래서 안전하게 건강하게 살고 그죠? 그렇게 한 것을 자꾸 이웃에 전파시키고 그래서의 주변에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도 굉장히 쉽게 목숨을 끊어요. 노인 자살률이 우리나라 1위입니다. 그죠? 근데 그렇게 죽게 되면은 자식이 어떻게 살아가겠냐고 부모가. 그래서 저는 오늘 첫 강의 두 강의 다 들으셨겠습니다만은 자꾸 이웃 사람들한테 괜찮니? 어떻게 지내니? 서로 관심을 갖고 대화를 하고 이제 코로나가 이제 끌렸으니까 자꾸 이제 모임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혼자 있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강의를 열심히 이렇게 또 들어주시고 그래서 주변에 있는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의 삶도 같이 고민하고 같이 사랑하고 이런 그 우리 동두천에 이런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이 동두천의 생명존중 포럼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